자, 여러분 해볼게요. 그러면 1985년에 방금 전 시간에 미국에서 플라자 호텔에서 무슨 회담을 했어요? 플라자 회담을 해서 1달러에 100엔이던 걸, 아니 미안해요. 1달러에 얼마였던 거를 200엔이었던 거를 1달러에 100원 해버리니까 200억 벌다가 일본이 100억 버니까 기업이 어려울까봐 일본 은행에서 무슨 금리? 저금리에다가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10번 무슨 경제가 됐어? 버블 경제다 나중에 뻥 터지잖아. 8년 있다가. 자, 됐고. 그러면 빨리 1986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지도 그려볼게요.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장소 딱 하나야. 어딜까? 야, 여기 베트남. 해보자. 베트남이 1976년에 해볼게요. 베트남 또 해보는 거야. 사회주의 무슨 국을 세웠어? 공화국을 세웠는데 이때부터 완전히 자본주의가 없어지고 완벽하게 무슨주의 국가를 돼요. 공산주의 경제로 가겠죠. 다 국영화, 다 집단농장. 그러면 10년 잘 나가다가 경제 꼬꾸라기 시작하겠죠. 게다가 얘네가 어떻게 해요? 1979년에 누구랑 싸워? 중국이랑 베트남이랑 무슨 전쟁까지 터져요? 중월전쟁. 무슨 디아 때문에? 캄보디아 때문에. 봐봐. 그러면 항상 여러분 공산주의는 잘 나가다가 팍 꺾어러져. 왜냐? 맨 처음에는 야 우리 거다. 협동농장이다. 국영기업이다. 우리 거다 열심히 했는데 어느 놈은 자고 어느 놈은 새치기 해도 월급이 똑같으니까 여러분 확 하고 꼬꾸라 앉잖아. 게다가 무슨 정이었어 지금? 전쟁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경제가 완전히 박살나요. 그런데 위를 봤더니 중국이 1980년부터 여러분 무슨 정책을 했어? 마오쩌둥이, 아니 덩샤오핑이 개방 정책을 해서 해볼게. 홍콩 옆에 선전특구 만들고 여기저기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갑자기 경제가 이렇게 부활을 하니까 따라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따라한 건 누구였어? 북한이었지. 자, 북한도 중국의 개방정책 따라해서 1984년에 김일성이 무슨 법 만들었어요? 합병법 만들어서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지네 스스로 개방을 안 한 거잖아. 두 번째 따라한 게 누구야? 베트남이에요. 해보자. 베트남은 천천히 해볼게. 1986년 공산당에서 야 우리도 중국처럼 개방하겠다. 그거를 그 베트남어로 노이 모이 따라해볼게요. 또이 모이 정책이라 불러요. 그럼 또이 모이는 뭐냐? 베트남어로 개방이란 뜻도 되고 쇄신. 뭐를 쇄신이 뭐야? 바꾸는 게 쇄신이잖아. 그러니까 개방이나 쇄신이나 같은 말이죠. 뭐를 개방하고 쇄신하겠다는 거야?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시장 원리, 자본주의, 국유화해서 민영화로 가겠다. 딱 뭐야? 중국의 개방정책 따라 하는 거지. 그래서 1986년에 베트남 노이모이 무슨 모이? 노이모이에서 여러분 베트남 경제가 막 갑자기 발전해서 현재 전 세계 쌀 수출 몇 위가 되는 거야? 3위가 됐대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쌀이 없었어. 동남아시아인데 봐봐 니네. 우리 모두의 거면 내 건 아니야. 화장실 얘기해보자. 자기 집 화장실을 더럽게 쓴 사람은 없어. 그런데 간혹 가다가 관광지나 공용 화장실 가면 어떤 꼭 또라이들이 있지. 또라이들 있잖아 여러분. 막 이 대변 막 묻히고 막 이걸로 뭐 러브 막 써놓고 혹은 막 이상한 걸 한다면 이게 뭐게 그런 애들이 있어. 야, 내가 모두 반냐면은 뭐 기숙학원이야. 이렇게 변기통이 있고 언니는 알 거야. 여기 파란색 휴지통 있잖아. 이만한 거. 이런 색깔 나는 거. 파란색 휴지통 있잖아. 야, 엽기적인 너. 대변을 엿다 본 게 아니라 엿다 본 거야. 그러니까 일하시는 할머니가 기겁을 한 거야. 보통 노인 애들이 많이 하시잖아, 어르신들이. 그러다가 갑자기 교무실로 할머니가 달려온 거야. 아, 원장님 찾아와요 했더니 어떤 미친놈이 여기다가 이게 쌓아놓은 거야. 근데 그거를 며칠 연속을 한 거야. 남학생이. 근데 여러분 그걸 잡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현상금을 걸었어. 누군지 얘기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 학생들한테. 진짜 100만 원. 근데 못 잡았어 결국에는. 근데 얘는 나중에 누군지 아직도 몰라 내가 솔직히. 얘는 정상적. 야 내가 한번 엉덩이를 대봤거든 옷 입은 채로. 눕기도 힘들어. 그게 요만해 알지? 요만한 건데 거기다가 이렇게 내가 한번 일단 내가 봤더니 키가 180은 넘는
내가 보니까 키가 180은 넘어야 돼. 내 키만 돼도 걸리더라고 여기에. 아니 나는 되게 추리물 아니 옷 입고 해봤다니까. 아니 니네 아니 왜냐면은 그게 딱 봐도 각이 안 나오는 거야. 나같이 키가 좀 중간이거나 작은 사람은. 그러니까 키가 되게 큰 애야. 맞지? 일리가 있지. 차마 얘기 안 했지. 왜 그렇게 얘기해버리면은 180 애들이 얼마 안 되니까 걔는 이상하게 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범인이 아니야. 자 보자. 아니야 다른 학원 우리 기숙학원이 한 10년 넘었어. 자 읽어볼게요. 다시 빨리 읽어봐. 1986년 베트남에서는 10번 도이모이 뭐라고요? 도이모이 뭐라고요? 도이모이. 그럼 잠깐만. 그러면 1986년 베트남에서는 중국 따라서 개방정책하는 도이모이가 있다면 잠깐 이 86년에 전 세계를 휩쓴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도 가끔 나와요. 1986년에 전 세계를 휩쓴 게 있어요. 자, 따라해보자. 세계사요? 세계사 동사 다 나와요. 국사도 나와. 국사, 세계사, 동사의 공통 문제. Just a moment. 자. 틀렸어요. 전 세계를 아니 경제적으로 맞긴 맞는. 고르바초프는 85년도고. 굳이 얘기하면 해보자. 삼저 호황이 오죠. 아니야. 전 세계적인 현상이야. 그러니까 삼저 호황으로 돈 많이 번 건 일본이야. 우리보다. 자, 해보자. 삼저 호황이 뭐냐? 그동안 봐봐. 1973년, 1978년 계속 무슨 파동이 있었어요? 석유 파동이 있으니까 특히 선진국이 불안한 거야. 물건 좀 만들만 하면 석유 가격이 10배가 올라가지고 여러분 유통이나 생산이 안 되잖아.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저유가가 온 거야. 해보자. 10,000원 하던 여러분 석유 가격이 갑자기 그냥 과장한 거야. 1,000원 돼봐. 니네 지금 아버님들 자동차 모실 때 1리터에 지금 1,800원이야 1리터에. 근데 여러분 한 10년 전에 내가 기억하는데 10년 전 1리터에 900원도 있었어. 900원. 그래서 나 어렸을 때 10리터에 1리터 얼마였냐면은 400 얼마였어요, 여러분. 나 어렸을 때. 그 기름 가격이 싸면 운전하시는 분들 여러분 교통비가 엄청 적게 들잖아. 그러면 저유가가 되니까 공장 막 돌릴 수 있겠죠. 게다가 무슨 달러? 저달러. 봐봐. 석유를 살 때 반드시 달러를 사야 돼. 그럼 우리는 달러를 반드시 1,000원 주고 사와야 돼. 달러를 물건이라고 봐. 근데 달러 가격이 갑자기 얼마가 돼버린 거야? 500원이 되면 달러가 싸진 거지. 많이 사가지고 석유 많이 살 수가 있겠죠. 그럼 석유를 따따블로 사오는 거지. 게다가 경기가 좋으니까 무슨 금리? 저금리. 이자가 5%였다가 1%가 되면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매덕고도 이자가 얼마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가뜩이나 버블인데 여기까지 오니까 더 버블이 커진 거야. 일본은. 뭔지 아시겠죠? 이때가 우리 한국은 김두한이야 전두환이야? 전두환 때야. 그래서 전두환이 잘한 게 아닌데 많은 분들이 야 그래도 전두환 때는 경기가 좋았어라고 극찬하셨는데 그 맞아. 경기 좋았어. 근데 전두환 씨가 잘했다기보다도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운이 좋은 거지. 만약에 누가 됐든 간에 저 때 대통령이었으면 삼조 호황으로 그 사람 때는 경기는 좋았어라고 말을 듣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86년도에 베트남은 무슨 더위모이 할 때 운이 좋았지. 이때 전 세계가 호경기였다. 무슨 현상? 삼조 호황. 혹은 정확하게 86년으로 안 나오고 이거 외울게요. 1980년대 중반. 전 세계가 삼조 현상 내지는 삼조 호황으로 굉장히 경기가 좋았다. 됐고요. 그러면 이제 뭘 해볼까? 1987년. 내가 장담하건데 정말 잘 나와요. 이건 너무 잘 나오죠. 해보자.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이야. 우리 한국에서는 자 전두환이 헌법이 뭐였느냐? 대통령을 간접으로 뽑는 간선제였어요. 그러면 전두환 그만두고 간선제니까 반드시 무슨 태우가 돼요? 노태우가 되겠죠. 이때 간선제인데 참고로 국회에서 뽑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 인단이라고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는데 100% 누구 부하야? 전두환 부하야.
그러면 대통령 선거인단은 전두환 부하이자 누구 부하야? 노태우 부하지. 그러면 반드시 간선제하면 전두환 이제 되고 그만두고 노태우 되겠죠. 계속 신군부가 해먹는 거잖아. 그래서 1987년부터 우리 국내에서 전 국민이 야 간선제로 하지 말고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하자는 직선제 개헌운동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뭐야? 우리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우리 국민이 뽑겠다. 일종의 무슨화 운동이야? 민주화 운동이야. 그러면 당연히 전두환과 노태우는 이거 해방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선제 개헌 운동하던 대학생 2학년 박종철 군을 잡아다가 고문해가지고 죽이는 사건 아시죠? 영화 1987에 있잖아. 탁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더라. 그래서 전 국민이 화가 나 있었는데 1987년 전두환이 전 국민을 협박을 하죠. 바로 전두환이 TV에 나와서 4월 13일 날 엄청난 뻘짓을 하죠. 4.13 호원 조치가 뭐냐? 전두환이 전 국민을 협박한 거야. 본인은 전두환인데 직선제 안 하겠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모든 국민들 셧업해. 간선제 할 거야 라고 협박한 거야. 이게 4.13 호원 조치야. 요것 때문에 1987년 6월 10일 날 국민대회라고 수백만 명이 모여서 6월 내내 6월 민주항쟁이 벌어지는데 장난이 아니야. 이땐 대학생, 그 다음에 넥타이 부대, 할아버지, 할머니, 가정주부, 재수생, 농담이에요. 막 재수생은 자습해야 돼요. 해서 여러분 이때 또 누가 죽냐? 연대생 이한열 군이 또 데모하시는 중에 안타깝게 죽어요. 근데 도저히 진압이 안 돼. 왜? 장난 아닌 거야. 그러다가 1987년 바로 대통령 후보였던 전두환의 친구인 노태우가 항복을 해요. 이 항복을 무슨 선언이라 불러요? 6.29 선언. 이후에 놀라지 마세요. 드디어 대통령 무슨 제가 돼요? 직선제가 되고, 그리고 당연히 한 번 하고 끝나는 단임제는 유지되고, 게다가 임기는 5년을 해서 여러분 요 1987년 6월 민주항쟁 6.29 선언으로 우리가 드디어 제도적으로 무슨화가 된 거야. 민주화가 된 거야. 그러면 요 6월 민주항쟁 6.29 선언의 씨앗이 뭐냐? 바로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은 실패했지만 저 때부터 계속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결실을 맺은 게 바로 뭐야? 1987년. 이때부터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완전히 민주주의가 된 거야.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4.19, 5.18, 6월 민주항쟁을 해서 제도적으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딱 정착이 된 게 몇 년도라고요? 87년. 이거 되게 이거는 요번 9월 평가에 나왔잖아. 국사 문제. 답이 뭐였어? 이한열 군 보여주고 6월 민주항쟁 직선제가 답이었잖아. 이게 나왔어. 그러면 6월 달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5.18이 나왔고 9월 달 학평에는 국사에 요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요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꼭 동사를 떠나서 가장 기본이 알았죠? 자, 그러면 87년에 해보자. 이제 요거 했어요. 그러면 첫째, 87년에 한국에서는 6월 민주항쟁으로 직선제가 되면서 드디어 대한민국이 드디어 민주화가 됐다. 그거 해보자. 또 87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것도 어우, 야, 훌륭합니다. 우리 애기들 가리키는 맛이 난다. 자, 해볼게요, 여러분. 오랜만에. 1946년에서 1949년 장제스와 마오쩌둥의 무슨 내전이 있었어요? 국공내전이 있었죠. 결국 누가 져요? 마오가 이기고 장제스가 지죠. 장제스가 뒤자마자 얼로 튀어요. 대만으로 1949년에 치죠. 이거를 자 국부 천대라 불러요. 전문용어로 국민당의 정부가 천도했다. 대만으로. 근데 이때 대만 살던 원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장제스가 한 500만 명 데려가니까 아파트 뺏고 땅 뺏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 집이었는데 장제스 국민당이 오더니 갑자기 집 뺏고 땅 뺏잖아. 당연히 데모를 하겠죠. 많이 싸죽여. 싸죽인 다음에 1949년에 장제스가 무슨령을 내려요? 계엄령을 내려서 사실상 국민당 일당 뭐를 하니? 독재를 해. 솔직히 대만도 민주주의 아니었어.
겉벗은만 민주주의야. 물론 국민당 말고 여러 정당이 있었는데 다 국민당 친구들이야. 실제로 국민당 하나만 있는 거야. 황당하죠, 여러분? 그러면 자, 1949년에서 75년까지 누가 살아있었느냐? 장제스 총통이 계속 대통령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 죽고 또 그 아들이 계속 해먹었어. 뭔지 알겠죠? 실제로 아들이 계속. 아들이. 그 아들이 한 몇 년 했어, 계속. 그리고 아들 죽고 이제 바뀐 거거든? 그러면 1949년부터 1987년까지 따라해볼게요. 바로 무슨령을 내렸었어요? 계엄령이야. 그럼 계엄령이 뭐야? 데모도 안 되지. 모임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야. 경제는 발달하고 겉모습은 민주주의 같지만 실제로는 뭐야? 전두환 같은 사람이 한 20년 나서는 거야. 20년이 뭐야? 몇 년이냐, 거의. 거의 30년이지. 물론 전두환보단 낫긴, 그러니까, 근데 대만에 있는 원주민 입장에서는 짱제스랑 전두환이랑 별로 틀릴 게 없겠지.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실제로 대만 원주민들은 장제스를 좋아하지 않아. 왜? 우리 할아버지가 집회해서 데모하다 가우싱 학살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수많은 학살이 있었어. 국민당 많이 죽였어, 솔직히. 그래서 대만이 인구가 2천만 잠깐 넘는데 복잡한 나라야. 왜냐? 짱제스 따라온 사람들은 짱제스랑 쓰논을 중용하지만 원주민들은 쓰논도 안 좋아해. 왜? 알게 뭐야? 차라리 그런 분들은 일본을 좋아한다니까. 왜? 차라리 일본 통치기 때가 학살 안 했다 이거야. 되게 웃기죠, 여러분? 그래서 알아둘게요. 여하튼 87년에 대만에서 조금씩 민주화가 돼서 30년과 몇 년이야 이거 지금. 거의 몇 년이냐 이거. 28년 동안 내린 계엄령을 해제를 한 거야. 약간씩 민주화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해보자. 그러면 87년 대만에서 1949년에 내린 계엄령을 대만에서는 1980년에 계엄령을 해제했다. 두 개만 딱 외울게요. 알았죠? 자, 그러면 저 1987년 중국은 뭐하고 있을 때 아직도 덩샤오핑이 개방개혁하고 베트남은 더이머이 하고 있을 테고 일본은 무슨 체제? 55년 체제인데 지금 무슨 경제? 버블이 막 활활 타고 있을 때죠. 무슨 합의 이후에? 플라자 합의 1985년 외워지죠 언니 자동으로 됐어요. 자 지어보자. 이렇게 87년에는 우리는 6월 민주화운동 자 박종철 군 이한열 군 직선제 6.29 선언 자 대만에서는 드디어 무슨령이 해제돼요? 계엄령 해제 1987 자 그럼 해보자. 그러면 1988년은 딱 하나야. 별거 없어요. 바로 노태우 때 서울 나오진 않아요. 서울 올림픽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다.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런데 수능과 세계사에 꼭 나오는 거. 해볼게. 1989년. 그렇죠. 답이 나왔지. 답이 나왔죠.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을까? 오늘 배운 거 중에. 쉬운 거부터 해보자. 쉬운 거. 1979년에 중국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캄보디아 때문에 전쟁이 났죠. 무슨 전쟁? 중월 전쟁이 언제 끝나요? 1989년에 끝납니다. 그러면 1989년에 무슨 전쟁? 중월 전쟁이 끝났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바로 1989년 중화인민공화국 그 자금성이라고 알죠? 자금성에 여러분 태난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무슨 문? 태난문을 우리 한글로 수많은 중국집 중에 천안문이라고 있죠, 여러분. 바로 태난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뭐냐? 1980년에 개방개혁을 했는데, 웃긴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 다 가난하면 빈부차가 없지. 다 가난하면 빈부차가 없어. 그런데 개방개혁한 지 10년 됐는데, 무슨 격차가 벌어지느냐?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무슨 말일까? 공산당의 간부들이 개방개혁하면서 삼성 안녕하세요. 내가 공산당 간부인데 저기 땅이 내가 줄 건데 요 땅보다 요 땅이 좋은데 쇼미더머니 돈 달래. 그럼 어떻게 해요? 삼성 입장에서는 아니 그때 그 땅을 공짜로 줬거든 중국에서. 근데 요 땅에서 요 땅으로 이사 가면 한 500억이 더 교통비가 싼 거야. 그럼 어떻게 해? 한 50억 줄 수 있잖아. 그러면 그때 당 간부들 한 달 월급이 10만 원, 20만 원일 때 100억 요구해봐. 100억 받아봐. 완전 떼돈 벌겠죠, 여러분. 갑자기 개방개혁하면서 수많은 공산당 간부가 무슨 맛을 봐요? 돈 맛을 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 그때는 봐봐. 나 깜짝 놀랐어. 그때는 중국 별 4개면 대장이잖아. 별 4개나 이발소 아저씨나 영화관에 티켓 끊는 아저씨는 월급이 똑같대. 니네 이영걸 알아? 혹시 이영걸? 영화배우. 이영걸이라고 이분 한 편당 한 300억 받거든요. 이분이 원래 중공 출신이야. 그래서 옛날에 영화를 찍었는데 소림사란 영화인데 이 이영걸이 주인공이고 엑스트라가 10만 명이 있었어. 왜냐면 인건비가 싸니까. 근데 이영걸이 얘기하기를 이분이 영화 그 출연료로 5만 원을 받았대. 5만 원. 근데 10만 명도 5만 원을 받았대. 다시 뭐라고요? 공산사회는 주인공도 5만 원이고 엑스트라도 5만 원이야. 그래서 홍콩으로 귀화했더니 갑자기 몸값이 몇백억이 된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자, 개방정책 이후에 공산당이 완전히 부패하고 그렇죠? 빈부차가 나고 게다가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본주의 딱 맛보는 순간 야, 우리 차라리 자본주의 가면서 민주화도 하자. 즉 공산당 말고 여러 정당을 만들어서 우리 복수정당을 하자. 한마디로 뭐야? 민주주의가 되자고 요구를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천안문에서 여러분 베이징 대학교 학생들이 모여가 이게 몇 개월 동안 하는 거야. 막 베이징 대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막 데모를 하는데 중국 되게 신중해. 바로 진압한 게 아니라 그 덩샤오핑이 보낸 장관이랑 학생들이랑 얘기도 하고 심지어 그거를 텔레비로 생방송도 해. 그럼 당간부가 나와. 한국으로 치면 총리랑 장관이 나가면天安문의 베이징 대학교 딱 가서 아, 우리 생각은 이렇다. 지금 개방개혁을 했는데 너무 공산당 일부가 부정부패를 하고 지금 빈부차가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로 가면서 민주화도 하자. 공산당 일당하지 말고 차라리 다당제로 가자라고 막 토론을 해. 근데 보고 있으니까 무슨 핑이? 덩샤오핑이 봤더니 이거 잘못하면은 자기가 보기에는 바로 민주화를 해버리면 자기가 보기에는 위험한 거야. 왜? 지금 공산당은 14억을 공산당으로 딱 올가맸는데 갑자기 자유를 줘버리면은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 그 혼란스러울 때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좀 이렇게 뭐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 걔 입장에서는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후야 오방이라는 덩샤오핑의 부하이자 총리였어. 이 사람은 뭐냐?天安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대학생한테 가서 야, 학생들, 동어리, BAP 내가 어떻게든 덩샤오핑과 공산당을 좀 이렇게 설득을 해서 니네가 원하는 거랑 절충을 하겠다 했더니 막 대학생들이 너무 후야오방을 좋아하는 거야. 근데 후야오방은 이제 까이는 거야. 덩샤오핑한테 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막 까이다가 막 그 대학생天安문과 공산당 왔다 갔다가 과로로 죽어. 후야오방이. 과로로 죽어서 이제 장례식을 치를 때 수십만 명이 모여서 봐봤더니 3.1운동 터졌을 때가 어느 날이야? 고종의 장례식 날이지. 그러면 후야오방 딱 죽고 나서 장례식 할 때 갑자기天安문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야! 민주화하자. 후야오방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봐봐. 단식까지 수많은 대학생들이 민주화하지 않으면 나 죽겠다. 단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전국에서도 막 호응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때 타협을 했어야 되는데 덩샤오핑이 안 된다. 진압해라. 해서 탱크 수천 대가 오는 거야. 그랬을 때 수많은 시민들이 설마 우리가 나라의 주인인데 설마 탱크가 우리를 하겠어? 웬걸. 탱크가 그냥 지나가 버려. 지나가 버려가지고 공식 통계는 없는데 수천 명 내지 수만 명이 죽어요. 무슨 사건?天安문 사건. 결국天安문 사건으로 어떻게 해요? 중국의 5.18, 중국의 6월 민주항쟁은 완전히 실패를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해볼게요. 1989년天安문 사건으로 완전히 실패를 했다. 그때 여러분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봐봐요. 여기에 탱크 수백 대가 오고 있는데 어떤 대학생이야. 옷을 탁 벗고 탁 혼자 막은 장면 혹시 알아요? 이 사진 본 적 있을 텐데 여기에 막 수많은 탱크가 오고 있는데 혼자서 탁 탱크를 막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 상징이고 이거는 미국의 영국의 공영방송 BBC 알죠? BBC 기자가 한 말을 내가 해줄게. 접근 금지야,天安문에. 그 이후에 접근 금지라 몰래 가서 뭘 본 거야. 봤는데 사람 많이 죽어서 뭐 사실이잖아요. 그럼 봐봐.
사람 죽었으면 니네 혼자 못 드는 거 알죠? 몇 개 못 들어 혼자. 반드시 머리 들고 다리를 들어야 돼. 근데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의 중국 부대가 왔는데 시체를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삽으로 푸드래. 시체를. 왜 그럴까? 탱크로 밀어버린 거야. 여러분 탱크로 밀어버리면 사람이 그냥 어떻게 되는지 알죠? 만두피처럼 이렇게 꼬라잖아. 그래서 포대기를 갖다가 시체를 삽으로 펐다는 건 뭐냐면은 탱크가 그냥 밀고 나간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도 중국, 내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중국 가서天安문 사건 치면 검색어 안 나와. 안 나오고 잘못하면 공 안 떠.天安문 사건 딱 치면은 당연히 안 나오고 그 바로 CCTV로 바로 공안에 간대. 그리고天安문 몇십 주년 했을 때 나 깜짝 놀랐어. 몇 년 전인데天安문 몇십 주년인데 야, 그 자금성 해봐야 뭐 크긴 크지 얼마 안 되잖아. 야, 한국 뉴스에 나왔는데요.天安문 몇십 주년 기념일 때 뭐가 벌어질까봐 놀라지 마요. 대한민국의 모든 군대가 60만이거든. 경찰이 20만이야. 그런데天安문 사건 그 기념식 날 100만 명의 군대가 동원됐어. 그래서 뭐를 받느냐? 서양 기자가 가까이 오니까 그냥 권총이 아니라 따발총을 들고 있는 애들이 그냥 머리를 치는 거야. 꺼지라고 서양 그 기자 딱 잡더니 막 집어 던지는 거야. 금기어야, 금기어. 이거라고. 그만큼 여러분 중국이 무선화가 안 되는 거야? 민주화가 안 된 거지. 이게天安문 사건. 자, 볼게요. 자, 그리고天安문 사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때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오기로 했거든. 며칠 후에 정상회담으로.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고르바초프가 오는데 이런 혼란한 모습을 또 보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야, 이게.天安문 사건. 그래서 중국은 여러분 물론 경제적으로 뭐로 군사적으로 발전을 했지만 옛날 니네 지금도 중국 관광객 안 났죠. 안 온 이유가 우리가 사드 문제라 그러잖아. 사드 문제 아니야. 그거는 핑계고 내가 보기에 뭐냐면은 중국 공산당에서는 중국인들이 한국 와가지고 민주주의 배우는 게 싫은 거야. 예를 들면 사드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잖아. 기억나죠? 같은 그게 시기야. 그랬을 때 내 생각이야. 관광객이 왔는데 나라님이 잘리네? 라고 보는 순간 중국에 충격받겠지. 왜? 지금 중국 애들은 우리나라는 공산당, 시진핑 무조건 가는 거잖아. 그런데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어떻게 했더니 대통령이 잘렸어. 그거를 보면은 빠가가 아닌 이상 무슨 생각을 하겠지. 그게 나는 무서웠던 것 같아. 내 개인적으로는. 사드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나라 택시 드라이버나 1987 같은 거 중국에서 못 보게 하잖아. 왜?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한류 중에는 뭐가 숨어 있느냐. 무슨 수리남 같은 조폭 영화도 있지만 우리나라 영화 보면 여러분 굉장히 민주화적인 운동이 많잖아. 근데 그런 걸 딱 들어버리면 자각할 거 아니야. 난 그거를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태난간 사건 싫어하는 이미지 나와요? 응? 태난간 사건 이미지 나와요? 나오지, 우리는. 우린 많이 나오지. 그리고 유튜브 봐봐. 우린 다 나와. 그거 봤어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도주하는 거? 천안문 사건, 자전거 타고 운동 나가고 있는 학생한테 응. 인터뷰하는데 왜 지금 천안문 가는 거냐고 했더니 그 대학생이 그게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외국이 찍은 거 많어. 중국 애들만 하지. BBC, MBC 다 했어. 자, MBC 자 볼게요. MBC 자 보자. 그러면 또 해보자. 1989년에 제일 큰 사건은 중국에서 무슨 문 사건이 있었다.天安문 사건으로 무슨화를 외쳤지만 민주화를 외쳤지만 사실상 무슨 핑이 덩샤오핑이 잔인하게 진압을 했다.天安문 사건. 그렇죠? 됐고. 그러면 이것도 89년에 뭐가 있었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두 번째는 뭐냐? 아까 했죠? 무슨 전쟁? 중월 전쟁이 끝났다. 그럼 세 번째 또 하나. 빡치자. 또 있어요. 또 있어. 1900, 넌 알 거야. 자, 빨리 베개. 3초가 못하면 5만 원 얻을게. 우리 고기 뷔페 먹으러 가자. 고기 뷔페 좋아하니? 고기 뷔페. 고기 뷔페. 응, 빨리. 야매서 아니야. 그럼 3만 원, 50만 원. 자. 너 빨리 얘기 안 해? 안 되면. 여기야, 여기. 타이완? 타이완에서 벌어진 거야.
민진당. 자, 해보자, 여러분. 자, 저기 봐요. 1949년부터 1987년까지 대만은 무슨 영이 있었어요? 계엄령이 있다가 우리 6월 민주항쟁 때 계엄령이 철회가 되죠. 그러면 조금씩 무슨화가 되고 있어. 민주화가 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대만은 오로지 사실상 무슨 당밖에 없었어? 국민당밖에 없죠. 정당이 하나 있으면 독재잖아. 그래서 1989년에 대만에서 따라해볼게요. 복수 정당제가 나와서 나중에 여기서 여러 정당 만들어지고 그 정당 중에 하나가 무슨 당이 되는 거야? 민진당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외워. 나 이렇게 외웠어. 1989년 중국에서는天安문 사건으로 민주주의가 실패했지만 대만에서는 민주주의가 성장했다. 복수 정당대. 다시 뭐라고요? 다시 1989년 중국에서는 덩샤오핑이 방해해서 후야오방이 죽고, 후야오방 외워야 돼. 후야오방 죽고 단식 데모까지 했지만天安문 사건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했지만 대만에서는 민주주의가 성장했다. 무슨 정당제? 복수 정당제. 아니 이거 문제 하나 푼 적은 있지. 아주 어려운 문제. 사설 문제 나온 적은 있는데 교과서는 나와요. 어떤 교과서는 나와. 다 나온 건 아니지만 해주는 거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야 어차피 이런 거 아니 뭐 나오면 대박이잖아. 그쵸? 됐고. 자 그럼 이제 해보자. 오 바쁘다. 1990년에 뭐가 있었을까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죠? 별거 없고. 아니 나는 기억나는 게 없는데. 아니 그 세 개 다 하고 자 동사야. 머리 아프고 너 하지 마. 됐고 이제 해보자. 1991년에 해보자. 드디어 중국과 베트남이 전쟁을 끝내고 야 우리 수교하자. 너 중국은 개방. 나 베트남은 너희 뭐이니까 좀 하자 해서 10번 중배 수교를 합니다. 아하. 1991년 무슨 수교? 중배 수교. 알겠죠? 게다가 1991년에 일본에서 드디어 버블 경제가 완전히 터지면서 일본이 이때부터 완전히 무슨 경기가 들어서요? 불경기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불경기 들어서니까 누가 욕먹기 시작하겠어? 자민당이 욕먹다가 2년 있다가 바뀌는 거야. 그럼 외울게요. 1991년 중배수교. 무슨 수교? 중배수교. 그 다음에 일본의 버블이 터지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1992년이 제일 중요해요. 해보자. 자, 1991년 중배수교 한 다음에 나란히 해보자. 나란히 그대로 한국으로 와서 우리 한국이 중공이랑 수교한 것도 92년. 그 다음에 베트남이랑 수교한 것도 몇 년? 92년이야. 그럼 한국이 이제 누구를 버린 거야? 어쩔 수 없이. 대만을 버린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나마 제일 먼저 버린 새끼가 누구야? 일본이죠. 52년 제일 먼저 했다가 72년 버리고 미국도 79년에 버렸잖아. 대만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돼. 우리 의리 지킨 거야. 몇 년 한 거야? 92년까지 한 거잖아. 여기까지 알겠죠? 자, 또 92년 뭐가 있을까? 92년, 1992년. 이거는 세계사도 나올 수 있고 동사에 한 2년 전부터 모의고사에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자, 해보자. 잘 들어봐. 1989년에天安문 사건으로 중국 공산당에서 내분이 났어. 어떤 내분이냐? 해보자. 저기요. 지금天安문 사건으로 우리 공산당이 망할 뻔했다. 그러면天安문 사건의 본질은 뭐냐? 개방정착했더니 민주주의가 들어오고 서양의 사상도 배우고 빈부차가 나니까 이런 게 벌어진 게 아니냐. 그래서 아예 덩샤오핑님 왜 개방정책을 하지 말자라는 파와 아니다. 그래도 개방정책을 해야지 우리가 먹고 산다라가 두 파가 싸워. 이때 덩샤오핑이 딱 결론 내요. 아니다. 개방은 계속해야 된다.天安문 사건은天安문 사건이고 14억 인구가 굶어 죽지 않으려면은 개방개혁을 하되 좀 부정부패를 없애고 좀 빈부차를 없애면서 계속 하자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가天安문 사건으로 중국을 되게 또 비난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봐요? 해볼게요. 지도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가 베이징이면요. 개방개혁의 장소는 샹하이, 광저우 요쪽이야. 뭔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 1992년에 자, 따라해볼게요. 무슨 샤오핑이? 덩샤오핑이 여러분 남쪽에 와요. 남쪽에 샹하이도 가고 선전도 가고 광저우도 가서 하는 말이 개방개혁은 계속 할 테다. 걱정하지 말아라. Don't worry, be happy. 그래서 자, 덩샤오핑이 개방개혁하고 있는 남쪽에 가서 개방개혁 할 테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그 여행을 10번 무슨 강화라 불러요? 남순강화를 이때 한 거야. 그리고 요거 하면서 어디에 들려요? 샹하이에 들려서 샹하이의 와이탄 근처에 푸동푸동 뭐라고요? 푸둥을 또 무슨 특구로 지정해요? 경제특구로 지정해서 지금 여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된 거야. 그럼 해보자. 1980년에 제일 먼저 한 건 홍콩 옆에 있던 무슨 특구? 선전특구. 남순강가랑 같은 연도에 샹하이 와이탄 건너편에 푸둥을 경제특구로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특구 중에 하나가 됐다. 그럼 해보자. 1992년 참 많죠. 1992년 한국이랑 중국이랑 사귀었다. 대만 버렸다. 어쩔 수 없다. 베트남이랑 사귀었다. 근데 1년 전에 무슨 수교했다. 중배 수교했다. 그리고 이거 솔직히 모의고사에 단독으로 많이 나왔지. 많이 나왔을 거야. 특히 동사. 세계사도 나오긴 나오는데 세계사는 근데 둘 다 중요해. 요즘에 세계사와 동사가 넘나들어. 넘나드니까 남순강화 되게 중요하고 우리 동사 같은 경우는 뭐야? 이렇게 스토리예요. 찾아봤는데 연결은 안 되는데 남순강화 하면서 샹하이 푸동 경제특구. 몇 년도? 1992년. 알겠죠? 자, 지워볼게. 야, 그러면 오늘 배운 거에서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냐? 어렵게든 쉽게든. 근데 다음 주에 또 해주겠죠? 응? 해볼게. 천천히 보자. 다시 1991년 무슨 수교? 중배 수교. 중배 수교하고 1년 있다가 중배가 그대로 한국에 온 거야. 이때 무슨 태우 때야? 노태우. 노태우 때 공산국가랑 사귀고 북한과도 친해지고 소련과도 친해지니까 이때 한국이 중공이랑 소련 사귄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북쪽에 있는 공산국가와 많이 사귀었다. 무슨 얘기요? 북방 얘기요. 물론 베트남은 남쪽이지만 자 1992년 중공 수교, 베트남 수교, 덩샤오핑의 10번 남순강화. 그리고 샹하이 무슨 경제? 푸둥 경제 됐고. 그럼 해보자. 오늘 하이라이트. 1993년에 뭐가 터질까요? 그렇죠. 해볼게요, 여러분. 일본의 55년 체제가 무너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 첫째, 현재 무슨 경제가 터졌어? 버블 경제 거품이 켜지면서 1991년부터 일본이 엄청난 불경기가 오면서 여러분 주택이랑 주식이랑 다 나락을 가요. 나락을 가고 또 하나 자민당이 여러분 잘 들어봐. 1976년 로키드 사건 때 부정부패했죠. 그런데 여러분 1990년대 외우지 마요. 리크루트. 그 다음에 까먹었네. 무슨 1990년대 리크루트라는 어떤 재벌이 있었는데 20년 동안 몇 천억을 매긴 거야. 몇 조를 자민당한테. 그리고 사가와인가? 사가와라는 대기업이 있는데 얘네들도 30년 동안 몇 조를 매긴 거야. 로키드는 저리 가라야. 그럼 생각을 해봐. 지금 버블 경제 터져가지고 나 집값 20억인데 100억 됐다가 지금 5억이 돼버려서 지금 멘붕인데 뚜껑 열어보니까 자민당 놈들 다 정경관 유착해가지고 돈 받아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민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자민당 내에서 많은 애들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신당을 만들어. 그리고 원래 있던 신당들이 있겠죠. 그래서 1993년에 자민당이 원래 300명 국회의원이면 항상 200명은 차지했거든. 요게 깨져. 그래서 300명에서 200명 하다 갑자기 100명으로 찌그러지고 여러 정당들이 있어. 내가 알기로는 잠깐만 8개야. 8개나 9개거든. 8개 정당인데 예를 들면 20명씩이야. 얘네가 뭐야? 근데 이 중에는 자민당이 나와서 새로 만든 당도 있고 원래 있던 당도 있어. 그래서 8개가 모여서 우리는 자민당이 아니다. 왜? 자민당 나왔잖아. 즉 8개 중에 반은 자민당이지만 나온 거잖아. 신당 만든 거죠. 그래서 비자민당, 자민당이 아닌 연합으로 8개가 모여서 정권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얘네가 정권을 잡아. 그러면 1955년에서 1993년 역사의 주인공은 일본의 무슨 당이었어? 자민당이었죠. 자민당이 거의 40년을 해먹었지. 이걸 우리가 흔히 무슨 체제라 불러요? 55년 체제인데 55년 체제가 끝나는 게 몇 년도야? 1993년. 비자민당 연립정권이 정권을 잡았다. 그래서 8개 중에 한 명을 뽑아서 그 사람을 총리로 삼는데 그냥 알아만 두세요. 호소카와. 호소카와라는 사람이 총리가 됩니다. 참고로 호소카와 얘기해 줄게요. 자, 무로마치 막부 때 가만무역 하다가 무로마치가 약해지니까 무로마치 부하 두 가문이 가만무역을 뺏어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호소카와 가문이고 하나가 무슨 치 가문이야? 오우치 가문이야. 그 명나라 입장에서는 바뀐지 모르지만 여하튼 얘가 무로마치 부하고 가만무역이니까 계속 했어. 그러면은 요 오우치와 호소카와가 서로 돌아가면서 하다가 돈 벌고 싶으니까 하나가 새치기를 한 거야. 바로 어서 명나라의 닝보에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새치기 했다고 하나가 삐져가지고 상대편들 죽이고 닝보에 있는 명나라 군사가 다 죽여버린 거야. 이게 바로 1526년 닝보의 난이야. 그리고 나서도 계속 얘네끼리 싸우니까 명나라가 안 되겠다. 니네 오우치 가문, 니네 그 호소카와 가문, 이 새끼들 가만무역 그냥 눈 감아줬더니 와서 약탈하네 해서 1550년에 무슨 무역을 끝내버린 거야. 가만무역을 끝내버린 거야. 참고로 오우치 가문은 백제계야. 백제계라 조선에 사신을 보내서 족부까지 줘. 우리는 백제 의자왕의 멧대손에 무슨 왕일까? 그러니까 조선도 대우를 좀 해줬어. 야, 이거 오우치 그래도 여하튼 근데 나중에 토요토미인가 누구한테 멸망당해. 나중에 재밌죠? 자, 그래서 해보자. 1993년에 드디어 무슨 체제가 무너졌어요? 55년 체제가 무너지고 그러면 비자민당 연립정권은 한 당이 잡은 게 아니라 8개 정당이 뭉친 거야. 정권은 교체가 됐지만 8개가 싸워서 이긴 거기 때문에 하나의 당과 당으로 싸운 게 아니야. 알았죠? 그러니까 오합지졸이 모인 거야. 그래서 오래 못 가. 딱 몇 년 가요? 3년. 왜? 8개니까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겠어. 봐봐. 세계사 해보자. 누구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로베스피에르 몰락한 다음에 5명의 총대 정부가 되잖아. 왜 5명이냐? 로베스피에르 죽은 다음에 5개 파벌이 있었어. 얘네가 그렇다면 동등하게 한 명씩 총재를 뽑자 해서 5총재가 된 거야. 그러면 정당 5개가 총리 5명이니까 배가 산으로 가겠죠. 그래서 총재 정부 때 연락 혼란스러우니까 누가 등장한 거야?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먹은 거잖아, 여러분. 그러면 총재 정부랑 똑같은 게 뭐야? 비장인당 연립정권. 왜? 8개 정당이 합친 거잖아. 그래서 불과 3년 만에 정권을 잃고 93년에 하나 더 안 한 게 있어요. 올해 EBS 특강에 나왔어요. 올해 EBS 특강에 나온 거 1993년. 따라해보자. 무슨 다마? 고노다마를 다음 주에 해주고 무레마까지 갈 거야. 그렇죠? 그리고 94년도 뭐가 있어요? 다 오르네? 자, 저기